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싹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줄어들면서 어제 하락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51분경에는 19,62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11시에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 기대치가 발표되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1시경에는 19,436포인트까지 단숨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는 1.55% 정도 상승한 19,5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랬습니다. 그게 참 웃기죠? 네.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우리가 기대라는 걸 하는 게 있는데 예, 기대라는 거를 다 저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예, 괴롭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각자 입장의 차이겠죠? 이번 주 그 정책 나온 것들, 정책이란다, 그 지표 나온 것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예, 말씀드렸던 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예, 미국 7조 달러 만기 예, 그 바이든 정부 때 돈을 찍어냈던 거죠. 국채 만기.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짧으면 6개월 안에 길면 올해 안에 예, 그거를 롤오버라고 그러죠. 예, 바꿔야 됩니다. 예, 단기를 장기로 바꾸든 단기를 단기로 바꾸든 이 7조 달러라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금리를 낮춰야지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채의 장점은 예, 분기든 반기든 연 단위든 이 이자를 주고 국채에 찍혀 있는 이자를 주고 원금을 준다는 거죠. 네, 거기 찍혀 있는 원금을 준다는 건데 이 단기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증시에 그렇게 호재가 호의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결과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 들으셨다면 이번 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점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 예, 보시다시피 꺾였거든요. CPI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 코어 CPI도 꺾였죠. 이제 2%대를 예, 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구나라고 지금 보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환호를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무마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쉘터라고 하죠. 주거비 상승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주거비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자체는 올라갑니다. 예, 매년 물가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주거비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예,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4%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거비 상승률이 4%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CPI든 PC든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은 이 CPI뿐만 아니라 PC도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개인 소비 지출 이건 지난달 겁니다. 예, 월 말에 나오는 거니까 예, PC도 마찬가지로 이미 2%대 진입을 해 있었는데 예, 중요한 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끈적끈적해져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주거비 상승률이 예, 떨어진다 그러면 예, PC도 예,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예상 밖에 빨리 올 수도 있고 예,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더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다 보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1, 4분기 잠정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애틀란타 페드에서 마이너스 2.4%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네, 지금 뭐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2.4%, 이거 관세 때문이지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또 뉴욕 연은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GDP 나와서 발표한 거 마이너스 2.4% 시장이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지간한 건 충격이 이제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한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죠. 예,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11월 7일 작년 11월 달에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걸 봤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갈 걸 봤습니다. 근데 점점 기회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지고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전에 조사가 된 건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울기가 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네, 분명히 반등을 넘어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얘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조정 구간에서 이제 하락세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죽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금 증시가 이제 꺾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 외부적인 여건만 개선된다 그러면 금세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그랬었죠. 작년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엔캐리 때문에 난리 났었죠. 글로벌이. 그때도 그냥 바로 내리찍고 그냥 V자로 반등하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오랜 기간 동안 뭐라고 꺾여져 있었지만 그게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 아니면 소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꺾인 게 아니라 관세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꺾인 거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회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체감하시기에 참 버거울 정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그 모든 성장률은 성장률 특히 민간 기업 부분의 성장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아직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떨어진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다 어쩌다 하락세다 이제 폭락한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외부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뭐라고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트럼프 카드는 다 나왔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왔네. 예전에는 뻥카로 그러죠. 큰 소리 한번 치고 다른 말 하면서 막 그거를 수습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시행을 하잖아요. 하루든 이틀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하죠. 네, 좀 바뀌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나왔네.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액션에 속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타겟으로 유럽을 정했는데 그죠? 그 캐나다,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미국이죠. 아니 유럽이죠. 근데 유럽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항이.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도 나 혼자 독불장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좀 적정선에서 모두가 더 해피하게 또 합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고, 네, 그리고 지표들은 지금 다 경기 침체 둔화가 아니라 안정되면서 뭐라 그럴까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3월 달은 뭐 당연히 동결로 처리가 되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FOMC에서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금리 전망은 지금 점점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거 뭐 1년 동안 들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물도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그렇다 그러면 당장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수 안 잡으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오시는
서울경제 TV 나오시는 마스터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차트 보시면서 수익 내실 궁리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잘 모르시겠으면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공개 방송 월요일날 있습니다. 오전, 저녁에 있으니까 오시면 이 글로벌 20뿐만 아니라 같이 매매하는 차트 보는 방법, 수익 내는 방법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장을 잘 견디면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또 들어오고 아직까지 견고한 미국 시장의 이익 성장률로 인해서 다시금 미국 시장 회복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금리 인하 5월과 6월 언제 처음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직 저도 뭐 제가 무슨 특급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경제학자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을까? 보고 음. 있지만 저는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5월이나 6월 중에 처음 금리 인하가 또 2025년 단행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진짜 강한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는데 파월한테 뭐라고 하면 솔직히 무식하다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일기 때도 무식하다 그랬거든요. 파월한테 대놓고 우리의 적은 뭐 딴 사람도 아니고 파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이 금리 안 내린다고.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무식하다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창피하다고 그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세수를 또 감싸려고 그러면 세수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세수를 늘려야지 이자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비보다 이자 내는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파월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네, 눈치 없는 파월은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나는 노벨상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고 뭐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난 내 길 갈란다. 마이웨이 갈란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파월이 좀 움직여지면 증시가 좀 반응이 있을 텐데 파월은 나는 파월이야 그러고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5월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데이터로는 5월 정도면 첫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경기를 좀 뭐랄까 좀 살짝 꺾어가지고 이 금리 인하 기조를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만들든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뭐 눈치껏 파월한테 야 금리 좀 내려라는 사인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데 파월이 아이씨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그냥 모양새를 갖든 아니면 파월이 자신 있게 이제 내려야 되겠어요라고 말을 하든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가면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아직은 트럼프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월 20일 날 취임이라서 관세 전쟁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꽤 된 줄 아는데 관세 전쟁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집계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3월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1분기 결과가 나와요.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는 바이든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1분기부터 책임은 트럼프죠. 근데 1분기 성적표가 안 좋다면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정책을 수정하겠죠. 그게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기 시작하니까 적어도 5월 정도 빠른 5월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는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3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에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 사인인데요.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사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세를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매수 잡고서 하루 종일 버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19,200선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19,200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9,200이 뭔데 저러지? 라고 보신다 그러면 차트를 쫙 쪼아서 보시면 여기 라인에 뭐가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라인에 보시면 뭐가 맞고 계속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19,200입니다. 19,2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200이 뭐 괜히 태어난 게 아니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걸렸던 자리가 19,200이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걸려서 그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9,200선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방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도록 하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19,200선이 지금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 19,200선이 여기 있죠? 거의 184.25 여기가 저점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올라온 매도를 때려야 되지만 일단은 좀 지지 라인부터 좀 찾아보죠. 일단은 일목균형표는 올라오면 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위쪽으로 19,200선을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위로 가지 않을까. 첫 번째 지금 지지 저항대가 이 자리죠. 우리 지지 저항 라인으로 볼게요. 440 그리고 이 자리죠. 그리고 400 그리고 좀 더 본다 그러면 일단 400 정도까지 보이네요. 4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440 그리고 400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445가 되겠네요. 450 정도. 450 정도 되겠습니다. 450 19450 그리고 19,400 이 두 자리 매수를 좀 바라보시고요. 이건 지지저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지금 바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가 530입니다. 530 19,530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죠.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빨리 시작했으면 이 자리 매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595 정도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30, 595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